이 사람은요 이런 공감각에 어떤 공감각이 또 결합되어 있었냐면 또 있어요. 네, 거울 촉각 공감각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공감각이 결합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거울 촉각이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인간이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공감 능력이라는 게 가능하게 만든 어떤 뇌과학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스포츠 경기에서 뭔가 거칠게 넘어지거나 태클 당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내가 고통을 느낀 것 같은. 아, 그렇지. 그리고 막 이러면서 타인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걸 보면 괜히 나도 눈물이 고이고 슬픈 감정이 옮아오는 것 같은. 이게 사실은 공감인데요. 이걸 뇌 속에서 가능하게 하는 거울 뉴런계라는 뇌신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발견된 거는 이제 원숭이 실험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1992년에 이탈리안 대학 연구팀이 원숭이가 땅콩을 스스로 집을 때 이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한다는 전제하에요. 땅콩을 스스로 집을 때에 뇌가 자극되는 그 뇌단층 촬영과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서 연구자가 땅콩을 집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원숭이가 같은 활성화되어 있는 부위가 같다는 거를 느낀 거죠. 그리고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라는 걸 느껴서 사람의 뇌 역시도 어떤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행동의 주체가 된 것처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는 공감이 이 기능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없으면 이제 사이코패스나 이렇게 그렇죠. 되는 이게 좀 맞아요. 부족함. 그래서 공감각 경청의 아이콘.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거울 뉴런이 결코 타인의 경험을 내 경험인 것처럼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않는다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내 손을 뻗어서 감각한 것과 타인이 감각한 걸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거울 뉴런계의 활성이 지나치게 남다른 경우는요. 타인이 느낀 감정이 자신이 느끼는 감각이나 감정과 아주 강도가 똑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너무 괴롭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게 바로 거울 촉각 공감각인데요. 이 조엘의 사례는 유독 이게 심한 사례여서 타인이 내 앞에서 손에 무릎을 올리잖아요. 자기 무릎에 감각이 그대로 온대요. 그리고 타인이 내 앞에 있는 사람 입술을 깨물면 내 입술이 아프대요. 이제 눈으로 볼 네네. 가시거리에서 보기만 했는데 그 네. 촉각이 느껴지고. 네, 맞습니다. 진짜 야한 영화 이런 거 보면 안 되겠네. 좋은 걸 수도 있죠. 아, 야한 그건 영화를 좋을 수도 보기만 있겠다. 봐도. 역시 남자분은 그런 상상하시는구나. 자, 당황한 표정을 보기만 해도 내가 실제로 당황하고요. 화난 사람을 보기만 해도 내 감정이 끌어오른다고 공감 합니다. 수준이 완전 장난이 아니구나. 네. 이건 공감이 아니라 동일시의 수준인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거울 뉴런이 같은 뇌 부분이 건드려진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요 어떤 감정이나 그런 그 감각을 느낄 때 발현되는 미세 운동들 있잖아요. 뭐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눈꺼풀이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거울처럼 그대로 닮아서 내 육체에서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각처럼 느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이 사람이 동시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뺨을 때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두 번 맞는 걸 느끼나 아니면 한 사람한테만 이입되도록 통제할 수 있나? 아니 그거보다는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간지르면 두 가지가. 그럼 아니면 뺨을 맞는 장면을 딱 보면은 손도 아프고 뺨도 아플까 이 사람은? 시야에 들어온다면 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같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럼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내가 놀라웠던 게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 장소에서 그렇겠지. 사람일 필요는 없지. 네, 이게 길고 가는 화분이 있었대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 목이 늘어나는 기분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물에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카피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내가 아예 안 했으면. 그러니까 신체 반응을 다 그냥 카피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게 움직이는 그런 것. 이나 이런 것. 이 사람 왠지 그 김병만 출연했던 달인 이런 것처럼 저는 모든 사람의 감각을 다 실제로 느낍니다 이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목 뒤에 제가 그럼 뜨거운 돌을 가져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되니까 이 사람이 뜨거워 막 이렇게 했어. 사실은 얼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차갑더라 이러면서 막 왠지 막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터뷰어가 되게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처음엔 이렇게 느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을 지금 다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려를 당연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
눈꺼풀이나 세안 흘림에 그 사람의 감정을 다 느낀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되게 배려심 있고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 이렇게 느끼다가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내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생각까지는 아니지, 느끼고 있는 거 이거를 다 혹시 본인한테 들어오는 정보를 다 지금 말로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잠깐 말로 해줘요. 이 사람이 너무 놀라워요. 그 섬세함에 의해서. 당신 지금 어디가 지금 불편하고 어디가 가렵고 막 어디가 뭐 어떤 기분이 이걸 다 얘기해 주니까 이게 온몸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얼굴이 확확 달아오니까 이거를 모르는 척 해주고 있었던 거야. 일일이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걸 듣는 순간 부끄러운 것까지 이 사람 지금 다 알고 있는 우리 거야. 그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보면은 그 멘티스가 손을 대면은 그 사람의 그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그치. 공감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렉스의 몸에 손을 딱 대면서 대는 순간 이 사람이 가족을 잃은 슬픔이 확 들어와서 손을 대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드렉스가 보면 계속 공감되는. 그 되게 그 얘는 엄청 허허 웃고 있는데 둔한 행동을 막 하잖아요. 엄청 둔하고 웃고 있는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손을 딱 대보는데 야, 울어 감정을 느끼면서.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 그래서 근데, 쉽지 않겠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큰 충격과 반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충격과 반전이에요. 직업이 혹시 뭐 정신과 의사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비슷합니다. 뭐 상담사. 의사예요. 의사요. 그럼 수술 어떻게 해? 어유 그건 그러니까 힘들 것 같은데. 뭐를 하냐 이랬더니 일단 좋은 것도 있대요. 어디가 아픈지를 그렇습니다. 환자를 진단하거나 진단할 땐 진짜 좋겠다. 이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하는 안 보이는 곳에 미세한 불편함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본인이 다 말하지 원인 않아도 같은 다 거를 안돼요. 굳이 이제 말로 안 들어도 그런데 제일 힘든 거는 환자가 겪는 고통과 감정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겪는 그 불안과 모든 그 힘든 그 육체 변화 있잖아요. 그걸 다 느낀대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 사람이 뚜렛 증후군 병동에 잠깐 근무했을 때가 있었는데 한 환자가 심한 자해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뚜렛 증후군 아시죠?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어떤 틱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주기적으로 뺨 안쪽을 물어뜯거나 자기 얼굴을 때리는 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이걸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 상담에서도 계속 다른 데를 보거나 계속 이거를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내가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신체 반응을 그대로 카피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고통을 너무 이제 힘들었고 상담하는 동안 내가 때리지 않아도 감각으로는 전이가 되니까 그 너무 아팠고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이른 그 중환자의 곁에 있을 때는 굉장히 강렬한 체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숨이 점점 느려지는 거야. 막 이렇게 점점 느려지는데 막 내가 막 어떻게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죽음 직전에 되게 뭐라고 하죠? 약간 꺼진 텔레비전 약간 그런 것처럼 되게 허무한 그런 순간을 느꼈대요. 본인이. 근데 이분이 외과 의사는 아닌가? 외과 의사면 수술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저도 칼 대고 이런 그렇죠. 거는 그건 불가능할 것 자기가 같은데. 그래서 텐데. 아마 수술은 안 하시는 게 외과는 아닌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맞아, 들어요. 맞아. 그리고 이분이요 그 페이스타임으로 이제 지인과 통화를 하는데 이것도 재밌었어요.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니까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에 지나치게 동조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의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야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냐? 나 너무 화나. 그런데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제 의견인지 내 의견인지 모르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기 얼굴이 나오는 그 화면에 계속 집중을 했대요. 이 사람한테 동조가 안 되려고.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힘든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좀 무심한 거 무감각한 것도 축복이네요. 제가 여기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를 한 2가지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감각의 결합이 다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 오감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제일 약간 좀 느껴보고 싶은 공감각이 있으신지 가볍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느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숫자 보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리를 듣는데 막 그림이 보인다든지. 그건 이미 갖고 계세요. 이미 시각적으로 딱 이제 바라보게 되는.
혹시 있으세요?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냄새를 시각적으로 보면 만약에 냄새가 나는 게 시각적인 효과로 나타나면 근원을 찾아갈 수 있잖아. 이렇게 그게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누가 빵 웃겼는지. 어디서 바뀌었는지. 똥이 계속 보여. 똥을 계속 보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막. 너무 초딩 누가 같은. 개똥 초딩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재밌긴 하다. 느낌이 무슨 느낌이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 재밌다. 말로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인다 그러면 냄새가 보이는 소녀 얘기했을 때 그 드라마 본 적이 없지만 도대체 어떤 표현, 어떤 느낌일까? 냄새가 보인다라는 건. 혹시 다른 분들은 뭐 아까 소리가 보인다라는 건 이게 대충 잘 연결이 돼, 상상이 매치가 되는- 잘 돼. 그렇죠. 비교적 매치가 예. 되죠. 근데 아. 냄새가 보인다는 건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아까 맛도 형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맛도 어떤 느낌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근데 냄새는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잠깐 이제 얘기하면 이거 실험도 해봤대요. 예를 들면 뭐 되게 단순한 실험이에요. 예를 들면 뭐 봉봉봉이랑 예를 들면 끼끼끼기 있으면 어느 게 둥근 형태에 가깝고 어떤 게 뭐 세모난 거에 같다니 이랬더니 대체적으로 다 봉봉봉이 동그랗다고 그렇지, 얘기하고 동그라미 예를 들면 받침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어떤 경향성은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공감각에 대한 그-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이건 공감하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 춤추는 분수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된 거지만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진짜 그게 빵 할 때 팍 올라갔다가 잔잔한 음악이 날 때 이렇게 잔잔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그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나름 거잖아. 그죠. 나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사람들의 인지로 어떤 그 느낌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소리는. 그 사람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이런 데서 감정 같은 게 느껴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약간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관심법 같은 게 커지지 않을까. 또 교주 되시려고. 저 사이비 또 하려면 해야죠. 또 다 그걸 얘기하다 바탕으로. 보면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만 이런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되게 써먹을 때가 이건 맞는 그러니까 것 저도 같아요. 뭐 숫자가 나온다거나 어. 뭐 색깔이 뭐 소리가 색깔로 뭐 이게 어디다 써먹냐고 솔직히 네, 또 그렇죠. 그게 별 네. 의미가 물론 이제 예술적으로 뭐 쓰는 예술적으로 거지만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뭐 실생활에 도움이 나한테 뭐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기억력이 되게 도움 된대요. 기억하는데 우리 이미지 연상법처럼 이미지 연상법도 훈련하면 기억이 잘 되니까. 요새는 뭐 다 찍어놓고 뭐 다 하니까 야 근데 그럼 어떤 공감각이 있는 사람은 일반 소설책을 읽어도 만화책으로 보이겠다. 수도 있죠. 거의 뭐 거의 이게 그런 어떤- 수준으로. 그렇지 어. 그 입체적으로 이해할 네, 수도 굉장히 있고. 입체적으로 그냥 막 동시에 그냥 여기 프로젝션이 되면서 막. 근데 저도 이제 일종의 뭐 스위치가 있다면 스위치를 내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한 살리나스의 뭐 이런 상대방의 공감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능력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위치가 있다면 좋을 텐데 그죠? 네. 근데 그걸 나의 제어와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돼. 이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실제로 살다가 약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단어가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제 아내랑 대화할 때 제 아내가 문장을 좀 완성형 문장을 구사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되게 그건 제 아내도 자유 잘 알죠. 자유분방한 어떤 근데 대화가 그런 거 있어요. 있잖아요. 여보 저 이러면은 아무 맥락 없이 뭐 누구 이민호 이런 맞아.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말이. 그건 약간 너무, 아무 맥락이 안 맞는데도 너무 오래 이렇게 대화하다 이제 보니까 익숙해진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가끔 내가 그걸 그게 계속 아니, 맞추면서도 그거는 그 원리가 신기하거든. 그거는 패턴을 파악해서 그럴 아, 수 그건 패턴 있어요. 파악. 저는 그 단어가 막 떠오르지 않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저는 똑바로 말해. 뭐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다시 얘기해봐. 이 사람이 뭘 말하려는지 알잖아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조금 길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들과 이제 토론 수업을 하려고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책을 아몬드, 같이 예. 읽었어요. 이거 아이들과 읽으셔도 굉장히 좋은 예. 책인데 이 아몬드의 포인트는 주인공인 그 청소년인 친구가 그 편도체 이상으로 자신의 아몬드처럼 감정을 생긴. 자신의 편도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최소한 이해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그치, 상대방이 웃으면 그냥 너도 그냥 웃어라. 그러니까 입꼬리를 올려라. 뭐 이런 음. 식으로. 그래서 감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친구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공감을 할 줄 아는 감정을 느낄 줄 안다는 사람이 타인의 비극을 보면서 팔짱 끼고 있더라.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게 곧 행동한다는 건 아니더라. 그 친구는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 내가 감정이 없더라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청소년 문학인 이유가 있네요. 되게 저는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공감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공감을
공감을 잘해준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그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도 공감을 하는데 편도체 감각을 그렇죠.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잘 들어주는 게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신이 공감을 잘해준다 또는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거. 공감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주는 게 공감이에요? 공감과 배려 아이콘이시니까. 그렇죠. 나는 약간 지나친 리액션이 되게 비공감이다라는 이렇게 그렇죠. 느낄 때가 있어. 그렇죠. 비공감이고 이제 비호감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서슬이 아니 이거 그렇게 진지하게 공감이 굉장히 뭘까요? 중요한 주제예요. 공감은 살아가면서. 왜냐면 요새 또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 그렇죠. 갈등을 빚고 있거나 서로 공감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이런 집단 간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말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느끼는 거죠. 같이 느끼는 게 근데 우리는 공감각자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 같이 느끼려면 어떤 노력? 공감각자는 일종의 다른 거 없이 그게 팍 떠오르는 거라면 우리가 그 공감을 하려면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도구가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말과 글이나 대화할 때 주고받는 모든 뭐 말로만 하는 대화만이 아니라 눈빛이든 촉각이든 비언어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결국 그 사람과 생각에 대해서 같이 느끼는 거가 이제 공감인데 근데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느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느끼는 걸로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는지 자꾸 답을 주려고 한다거나 오지랖이죠. 그죠? 아니면 채 느끼기 전에 그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러면 돼 저러면 돼 넘겨짓게 한다거나 그런 게 항상 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있잖아요. 생각의 차이를 딱 경험했어. 나와 내가 가치관이 딱 엇갈리는 지점을 발견했어. 그럼 그 다음에 그 말의 의미를 다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거나 생각의 방식이 꼭 동의를 해줘야만 공감이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가는 길도 알겠네. 특히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알겠지만 굳이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해석이 공감이 안 되는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동의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해석. 아니 왜 똑같은 걸 봤는데 저렇게 해석하지? 나는 절대 저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러면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 난 그 공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동의와 공감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공감은 하지만 동의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근데 동의가 안 되는데 공감으로 나아갈 수 동의가 안 있어요? 되는데 어떻게 공감이 돼? 이게 이제 인격이 성숙하면 그건 그게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종의 정치적으로 저와 너무 극단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는 전혀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거 좀 물어보면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막 굉장히 납득할 만한 이유로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제가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렇군요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란 표현이 좀 이렇게 서로 지금 생각하기 약간 다른 걸 수도 있는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아내는 화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화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화분을 사는 거 사실 이해를 못하죠. 저는 사실 동의도 안 되고.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 볼 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 케이스 한 게 그거 동의 안 됐을 똑같겠구나 라고 제가 그냥 추정하면서 그거에 그냥 계속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핸드폰 케이스 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 마음이겠구나. 똑같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노력인 건데. 근데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들이 있고 공존이 불가능한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양육 방식이라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체벌이라고 예를 들게요. 내 가치관에는 체벌이 맞아.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는 얘를 진짜 강하게 체벌을 해야 돼. 너무 잘못했어. 근데 한쪽은 체벌은 어떤 잘못을 해도 심지어 얘가 예를 들면 사람을 죽였대도 체벌은 안 돼. 이런 가치관의 사람이라면 이게 모순되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태도를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100% 양보해서 그러면 전혀 체벌하지 않겠어라고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나랑 그 사람이 공존할 수 없는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수준만 해도 이해하는 수준. 그러면은 체벌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감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 말은. 그럼 그거는 어떻게 좁혀요? 아니 선생님이 때리는 사람을 꼭 나까지 때릴 필요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때리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때릴 필요는 없는 거지. 저 사람을 때리고 싶구나라고 그거를 받아들여 주는 거지. 그게 공감이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 때릴 필요는 없지. 그렇다고 나도 같이 때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럼 때리는 걸 볼 때는? 그 사람이 때리는 이제 그거를 내가 쪼셰님이 때린 걸 말리느냐 뭐 이런 거는 나의 행동 영역이고
선생님이 왜 때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선생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치. 난 때리는 걸 반대해. 일단 말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왜 때렸냐, 너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리기는 했어. 그러면 너 왜 때렸냐, 때리지 마라 이게 아니라 왜 때렸는지 들어보고 아 네가 충분히 때리고 싶었겠구나. 그 정도라면 누구라도 때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아 그렇구나. 손을 딱 잡고 눈을 맞추고 뭐 이런. 아 그렇구나. 그럼 공감의 그러면- 영역은 그러면 뭐그 정도가 아닌가. 누가라도 때릴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는 안 때릴 거야 이 말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네. 제일 공감하는 거죠. 부딪히는 지점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혐오라든지 어.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뭔가 이제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참 이거를 생각을 바꾸는 요즘에 게 공감이 정말 안 되는 게 있으세요? 그런 주제는 어떤 차별과 혐오에 대한 주제를 따로 다루면 참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공감을 받지 못하는 어떤 주제가 있으시구나. 그건 저는 이렇게 공감 아니면 서로 공감이 안 누구- 되는 대상에 대한 누군가를 어떤 이렇게 주제. 공감한다라고 할 때 저는 많이 느끼는 게 그 사람에게 공감한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가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에너지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공감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맞아. 공감한다는 건 진짜 큰 에너지. 이게 회사에서 에너지죠. 제가 이게 있으면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 업무 중에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때는 막 대화를 막 하시잖아요. 막 하시는데 두루두루 이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안 듣고 딴짓을 하고 제 나름의 시간이나 다른 맞아, 데다가 맞아. 쓰거든요. 이게 그 제가 정도로 공감하고 싶지 않은 주제와 내용과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특히 이제 일일이 뭐- 다 어떻게 해.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음.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뭐 듣겠죠. 근데 그 과정이 힘들긴 한데 아름다운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럴 만한 노력을 할 만한 이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하겠죠. 나한테 가치나 그냥 필요? 나한테 내가 중요한 그분에게 그 정도 쓸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 쓸만한 사람한테 이미 다 먼저 많이 뭐 써버렸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껴 넣어야 되는 걸 다른 수도 있고 사람한테는 뭐 못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를 공감하기 힘든 것은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얼마를 어떻게 쓰느냐 배분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에너지가 얼마나 많고 적고는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공감한다는 거는 참 어렵구나. 우리가 공감하기란 초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퇴근길 1분 명상 책 공감과학에서 나는 얼마나 좁은 움벨트 안에 살고 있는가라는 파트에서요. 움벨트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움벨트. 네, 움벨트. 움벨트가 뭐냐면요. 지금 우주 대부분이요. 과학자들도 우리가 측정 가능한 물질은 불과 4%고 나사도 4%. 우주의 거의 대부분이 암흑 물질이거나 암흑 에너지라고 추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 수 없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주 전체의 95%가 우리의 감각 밖에 있다는 거고 대부분의 거대한 현실은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체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꿀벌의 눈에는 뭐 흑백으로 보이고 이 세상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개체가 모두 각각 주관적인 입장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이 좁은 현실 세계를 독일 영어로 움벨트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좁은 움벨트 안에서 살고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공감각 조금 우리보다 더 큰 움벨트를 가지고 좀 더 색다른 현실의 결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타인이나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움벨트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그게 마무리해 에너지가 보도록 든다니까. 하겠습니다. 네, 넓히는? 움벨트를 넓혀보겠습니다. 우리 그 뭐죠? 그 무슨 필드 있잖아. 우리 그 애니 유명한 애니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색깔 나중에 그 다 사람들 다 녹아서 하나로 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인가? 예. 거기 보면 필드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에반게리온인 것 같아요. 그 이름 뭐 무슨 필드였지? 스타필드. 그게 에너지 필드 각자의 그 필드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공감각으로 출발했지만 우리 공감하는 사람이 되자. 퇴근하고 뭐 할래 역시 청각으로만 듣다가 시각으로도 같이 보기 위해서 유튜브와 팟캐스트가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